오래 사는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먹는 단 한 끼도 허투루 대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5세. 평생 환자들의 식습관을 살펴온 의사 이도현입니다. 이제는 은퇴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나이에도 이렇게 또렷하고 정정하세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몸을 고치는 건 약이 아니라 밥상입니다. 저 역시 젊을 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진료실, 식사 시간마다 허겁지겁 흰 쌀밥과 인스턴트를 삼키던 시절이 있었죠. 그 결과 70대 후반 혈압이 오르고 소화가 더뎌지고 계단 오르기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환자에게 해온 조언을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식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혈압이 안정되고 손끝의 냉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때의 그 결심 덕분에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의학서보다 더 확실한 경험으로 검증된 식품들입니다. 특별한 재료가 아닙니다. 마트 어디서나 살 수 있고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매일 어떻게 먹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첫 번째 음식,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은 세월이 만든 약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식초, 요구르트 같은 음식들은 모두 미생물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80대 초반 93세 할머니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허리도 곱고 걸음도 또렷했습니다. 하루 3끼 직접 만든 된장국을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된장이 없으면 밥맛이 없어요.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아침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면도 깊어지고 혈압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는 분명합니다. 된장과 김치 속에는 유산균과 바실러스균이 풍부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장 속에서 유익균을 늘리고 독소를 줄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면역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피로, 감기, 염증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의 장류나 김치는 염분이 높습니다. 짠 맛은 일시적으로 입맛을 살리지만 결국 혈압을 높입니다. 가능하면 직접 담근 저염 김치나 재래식 된장을 선택하십시오. 요즘은 소금 대신 다시마나 표고를 넣어도 충분히 깊은 맛이 납니다. 발효식품의 힘은 단순히 장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소화력이 약해집니다. 발효는 음식을 미리 분해해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영양을 흡수하게 만듭니다. 이 점이 젊을 때와 다른 노년의 생리학적 장점입니다. 저는 매일 된장국에 두부와 버섯, 제철 채소를 함께 넣습니다. 그 한 끼가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주전자 물을 올립니다. 된장국 향이 퍼지는 순간 제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발효식품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노년의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유의 방식입니다. 젊을 땐 몰랐던 그 단순함이 지금은 인생의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발효식품을 이야기할 때마다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밥상 옆에 김치를 놓고 드셨습니다. 이건 그냥 반찬이 아니라 내 약이야. 그 말이 이제야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김치가 내 건강의 유산이었다는 걸. 몸속 균형이 회복되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피곤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몸이 편하면 마음은 자연히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장수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밥상 위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식탁에는 언제나 바다의 향이 있습니다. 된장 옆에는 구운 생선이 놓여 있었죠. 그 향긋한 냄새가 어쩐지 오래 사는 집의 냄새 같았습니다. 그 음식이 바로 두 번째 장수 비결입니다. 등푸른 생선, 생명의 기름이라 불리는 음식. 밥상에서 구운 생선 냄새가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건 단순한 향이 아니라 세월이 만들어낸 건강의 냄새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식탁에는 예외 없이 바다의 음식이 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 그 안에는 나이가 들어도 피가 맑고 머리가 또렷한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지방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기를 줄였지만 기름기 있는 생선도 함께 멀리했습니다. 그 결과 70대 후반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만난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88세였던 어부 출신 남성이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기억력도 또렷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죠. 의사 선생, 나는 고등어로 살았고 고등어로 버팁니다. 그 한마디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일주일에 2번씩 등푸른 생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혈압 수치가 내려가고 정기검진에서 주치의가 놀랄 만큼 중성지방이 떨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이유는 명확합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EPA와 DHA, 즉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나쁜 지방을 줄이고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킵니다. 피가 맑아지면 심장은 부담이 줄고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집니다. 결국 기억력 저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계에서 장수마을로 꼽히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생선을 자주 섭취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노르웨이 해안마을, 우리나라 통영과 완도,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류보다 해산물 중심의 식사가 심혈관 질환을 줄이고 수명을 늘린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입니다. 비린내, 조리 번거로움, 가격 부담.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생선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등푸른 생선은 어렵게 먹을 음식이 아닙니다. 방법만 바꾸면 약보다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통조림을 활용하는 겁니다. 고등어나 꽁치 통조림은 가시까지 부드럽게 익혀 있어서 칼슘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된장이나 토마토를 넣고 조리하면 비린내가 사라지고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맛은 깊어집니다. 저는 주 2회 점심에 고등어 토마토 조림을 먹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DHA와 만나면 항산화력이 2배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상호 보완이 가능한 조합입니다. 생선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은 3가지뿐입니다. 첫째, 신선도입니다. 냉동 보관 시엔 밀폐 포장하고 해동한 생선은 바로 조리해야 합니다. 둘째, 소금 간을 줄이는 겁니다. 염분이 많으면 혈압 개선 효과가 줄어듭니다. 셋째, 튀기지 말고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십시오. 기름이 과열되면 좋은 지방이 산화되어 효능이 떨어집니다. 등푸른 생선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빠지기 쉬운 근육 감소와 기억력 저하를 동시에 막아줍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고 오메가3는 뇌를 지킵니다. 이 2가지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고등어, 꽁치, 정어리입니다. 저는 등푸른 생선을 먹는 약이라 부릅니다. 의사 시절엔 약을 처방했지만 은퇴 후엔 제 몸이 그 약을 대신 만들어냈습니다. 그 재료가 바로 생선이었습니다. 제가 90을 넘긴 지금도 글을 쓰고 걸으며 대화를 즐길 수 있는 이유, 그건 매주 식탁 위에 바다의 기름을 올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아니라 생명의 연료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예전보다 느리게 가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또렷한 이 시간이 저는 참 고맙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향은 이제 제게 삶의 냄새가 되었습니다. 된장국의 구수한 향, 생선 굽는 냄새, 그리고 밥 한 숟갈, 그것들이 함께 있을 때 밥상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밥상 위에서 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혈관을 닦은 뒤 그 안을 맑히는 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피가 깨끗해졌다면 이제 그 피를 흐르게 할 통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 일을 해주는 음식이 바로 3번째 장수 비결입니다. 양파, 작지만 강력한 혈관의 청소부입니다. 저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피가 깨끗하면 얼굴빛도 맑아지고 생각도 선명해진다. 그 중심에 있는 음식이 바로 양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평범한 채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식재료가 노년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걸 의사 생활 60년 동안 누구보다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80세 무렵 혈압이 꾸준히 높게 나왔습니다. 약을 줄이기 어려웠고 피검사 수치도 불안했습니다. 그때 환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보다 양파를 믿어요. 처음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4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양파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삶은 양파, 절인 양파, 볶은 양파. 그 습관 하나로 지금까지 병원 신세를 진 적이 거의 없다고 하셨죠. 저는 호기심에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 식초와 꿀에 절여 매일 조금씩 곁들였습니다. 3달 후 놀랍게도 혈압이 내려가고 손끝의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혈관의 벽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피 속 노폐물이 달라붙지 않게 막아줍니다. 그 결과 혈류가 원활해지고 심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순히 혈압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의 노화를 늦춥니다. 나이가 들어 피로가 쉽게 오는 이유 중 하나는 세포가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양파는 그 산화를 늦추어 노화 속도를 천천히 잡아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양파는 장과 간을 동시에 돕는 음식입니다. 양파 속의 황화합물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게 돕습니다. 기름진 음식, 약물, 스트레스로 쌓인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피부톤이 맑고 피로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몸속 순환이 원활하다는 뜻이죠. 양파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썰어 놓고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케르세틴이 활성화되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생양파가 부담스러우면 구워서 드셔도 됩니다. 양파를 오래 볶으면 단맛이 나고 그 속의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더 풍부해집니다. 저는 아침에는 절인 양파, 점심엔 구운 양파를 된장국에 넣습니다. 하루 3끼 중 한 번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꾸준함이 약이 됩니다. 한때는 고가의 영양제나 수입 건강식품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건강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양파 한 개가 약 서랍의 절반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의학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혈압약을 처방했지만 지금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양파를 끊지 마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약입니다. 95세가 된 지금도 저는 하루에 양파를 꼭 먹습니다. 그 덕분인지 피가 맑고 머리가 또렷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오랜 세월 제 몸이 가르쳐준 진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피가 깨끗해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몸속에 순환이 막히면 생각도 막히고 감정도 쉽게 무거워집니다. 양파는 단지 혈관의 청소부가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는 음식입니다. 이제 밥상 위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된장국의 구수한 향, 생선의 고소한 냄새, 그리고 그 옆에서 은은한 단맛을 내는 양파.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노년의 밥상은 약보다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되고 피가 맑아지면 그 다음은 면역의 힘을 세워야 합니다. 외부의 바이러스와 피로를 막아주는 자연의 방패가 필요하죠. 그 역할을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힘을 가진 존재, 버섯입니다.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몸이 아프기 전에 먼저 면역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피가 맑아졌다면 이제 남은 건 그 깨끗한 피를 지켜낼 면역의 힘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음식이 바로 버섯입니다. 저는 버섯을 조용한 약초라고 부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꾸준히 먹으면 몸의 저항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어머니 덕분에 버섯을 어릴 때부터 접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추운 겨울날 어머니는 늘 아침 밥상에 버섯 된장국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땐 그저 따뜻해서 좋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한 그릇이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게 해준 비결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면역세포를 깨워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와 세균을 물리치게 만듭니다. 그 덕분에 외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고 피로 회복도 빨라집니다. 또한 버섯은 비타민 D,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세 가지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는 뼈를 지키고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며 식이섬유는 장의 활동을 도와 면역의 토대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저는 85세 무렵 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더부룩하고 배변이 일정치 않았죠. 그때부터 매일 버섯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느타리, 표고, 팽이, 새송이 종류를 바꿔가며 매일 조금씩 식탁에 올렸습니다. 2달이 지나자 배가 편안해지고 몸의 무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버섯의 좋은 점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 찌개, 볶음, 밥, 심지어 차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버섯을 한꺼번에 썰어 냉동에 둡니다. 냉동하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감칠맛이 강해집니다.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양파와 함께 볶으면 혈관과 면역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간입니다.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버섯 자체의 감칠맛이 깊기 때문입니다. 짠 음식은 면역을 떨어뜨리지만
버섯은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그 빈틈을 채워줍니다. 버섯의 또 다른 장점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체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면역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버섯은 혈액순환을 도와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겨울철 냉증으로 고생하던 제 손끝도 버섯국을 꾸준히 먹으면서 놀랄 만큼 따뜻해졌습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의 결과입니다. 약으로 올리는 면역은 일시적이지만 음식으로 만든 면역은 오래갑니다. 그게 버섯의 가치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 식사 중 한 끼에는 꼭 버섯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제 나이 95의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단순한 비결입니다. 이제 저는 밥상을 볼 때마다 이 음식이 내 몸을 지키는 방패인가를 생각합니다. 버섯은 그 방패의 중심에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스트레스와 피로에 맞서는 힘을 줍니다. 마치 숲이 우리에게 숨을 돌릴 시간을 주듯 버섯은 몸속에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몸의 순환이 정리되고 면역이 안정되면 이제 남은 건 에너지의 균형입니다. 밥상 위의 마지막 주인공, 우리 몸의 연료이자 생명력의 근원, 현미와 잡곡밥입니다. 버섯으로 면역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그 힘을 유지할 연료가 필요합니다. 몸의 에너지를 일정하게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 그것이 바로 현미와 잡곡밥입니다. 흰쌀밥은 부드럽고 익숙하지만 그 안에는 텅 빈 칼로리만 남아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며 영양의 대부분이 함께 사라지죠. 반대로 현미는 거칠지만 살아있는 곡식입니다. 껍질 속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생명력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저는 60대 후반, 혈당이 130을 넘고 의사 동료로부터 이제 약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밥상을 바꾸었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를, 고기 대신 잡곡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밥이 질기고 소화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백미와 섞어 먹으며 비율을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자 몸이 변했습니다.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손끝의 저림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혈당을 재봤을 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현미의 가장 큰 힘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노년의 건강을 지탱하는 쌍두마차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킵니다. 비타민 B군은 음식의 에너지를 세포에 전달해 피로를 줄여줍니다. 하루를 버틸 기운이 생기고 밤에도 숙면이 가능해집니다. 현미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이나 짜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현미밥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저는 감정의 기복이 훨씬 줄었습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잡곡은 현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친구입니다. 귀리, 보리, 수수, 조, 검은콩, 흑미 같은 곡식은 단백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년기 세포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특히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은 세포의 노화를 막아 피부를 맑게 하고 눈 건강을 돕습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저는 현미 70%, 잡곡 30%의 비율로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압력솥에 충분히 불린 다음 쫀득쫀득하게 익혀 먹습니다. 그 밥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몸속의 균형을 되돌리는 약이 되었습니다. 씹는다는 건 곧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노년이 되면 치아와 턱의 근육이 약해지고 씹는 힘이 떨어지면 소화도 함께 약해집니다. 현미밥은 씹는 힘을 다시 길러줍니다. 꼭꼭 씹을 때마다 침이 충분히 분비되고 그 과정에서 소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게다가 씹는 자극은 뇌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씹는 힘을 잃는 순간 건강의 절반이 사라진다. 현미와 잡곡밥을 먹으며 제 몸은 달라졌습니다. 체중이 자연스럽게 3kg 줄고 허리 둘레가 줄며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예전엔 식후 피곤해서 눕던 제가 지금은 산책을 나가고 책을 읽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 효과가 아닙니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건 세포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보조제를 먹어야 좋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밥부터 바꾸세요. 약보다 강한 건 습관이고 습관보다 강한 건 밥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가 몸을 망치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한 번의 변화가 내일의 건강을 바꾸고 그 내일이 쌓여 평생의 생명을 만듭니다. 노년의 밥상은 단순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반찬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된장국 한 그릇, 구운 생선 한 토막, 절인 양파 한 젓가락, 버섯 나물 조금,
그리고 현미밥 한 공기. 이 5가지면 충분합니다. 그 단순함이 몸의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현미밥을 먹기 시작한 이후 저는 밥 짓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해졌습니다. 솥뚜껑이 달아오르고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 그 순간 저는 느낍니다. 아, 아직 내 삶이 따뜻하구나. 그 밥 냄새가 집안에 퍼질 때 몸은 물론 마음까지 치유되는 기분입니다. 밥을 짓는다는 건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삶을 정리하는 일이고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95세가 되어 돌아보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약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밥을 다르게 먹는 일이다. 하루에 밥 한 그릇이 내일의 약이 되고 그 약이 쌓여 평생의 건강을 만든다는 걸 저는 제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건 의사로서 내린 처방이자 한 인간으로서 얻은 결론입니다. 비싼 약보다 꾸준한 밥이 낫고 복잡한 치료보다 단순한 식습관이 오래갑니다. 이제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이 한 문장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음식이 내 몸을 살릴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바로 장수의 시작이고 그 답은 이미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과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한 끼, 그 한 숟가락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을 지키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밥상 위에 따뜻한 현미밥 한 공기가 놓이길 바랍니다. 그 한 공기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